TV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곽기영님이 시선 집중 들으며 하루 일과 시작합니다. 답답한 세상살이 보듬어주는 시선 집중 좋아요. 오늘 하루도 힘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마이크에 좀 약간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제 목소리가 안 나갔나요? 예, 그 마이크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누님이 네. 시선 집중은 오늘 받은 보너스다. 가볍게 즐길 남긴다 하셨는데요. 네. 즐기세요. 뉴스도 즐길 줄 아는 촌철님들과 함께하는 시선 집중.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예, 뉴스를 전하다 보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듣는 분들도 아마 그러실 텐데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즐기는 이런 접근법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A스타인 것이죠. 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이 결국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 3파전으로 치르게 됐습니다. 네. 당 지도부가 설득에 나섰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아픈 어머니 간병을 위해서 불출마를 선택했는데요. 경선 일정도 어젯밤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맞죠? 네. 제가 이거 뉴스 때문에 몇 번을 확인했는데 25일 오늘 새 후보 간 1차 토론을 한 뒤에 100% 국민 경선으로 2명을 추려서 27일 2명의 후보자가 토론을 벌이고 28일과 29일 결선 투표를 통해서 29일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이렇게 일정을 밝혔습니다. 네. 결국 혁신 공천이나 새 인물 없이 상처와 갈등만 남겼다. 돌고 돌아 원점이다. 네. 이런 분석이 오늘 아침 아주 지배적이었는데요. 예. 제이비 어떻게 보세요? 뭐 돌고 돌아 원점이라는 건 이미 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네. 거의 번갯불에 콩고 먹는 지금 일정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3명의 후보 가운데 2명이 현역 의원 아니겠습니까? 현역 의원이 그렇죠. 그런데 경선했다. 네. 의원직을 유지하려면 기간이 또 있죠. 사퇴해야 되는 기간이. 이달 말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뿐이고 바로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이런 그 일정을 고려해서 29일로 데드라인을 좀 잡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갯불에 콩고와 먹는 어떤 현상은 피해갈 수 없는 거고 문제는 왜 여기까지 왔느냐. 과정이 워낙 지그재그였기 때문에 그렇죠. 갈피를 못 잡았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 버렸다. 이런 이야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또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3명이잖아요, 그러면. 네. 3명인데 굳이 1차, 2차로 나눠서 하는 건 또 왜 그렇습니까? 아, 그래도 그나마 남아있는 일정에서 조금이라도 붐업을 시켜보고자 주목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하.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도 주목도는 높았죠. 다만 부정적 주목도였었던 건데 그것들은 이제 긍정적 주목도로 전환시켜서 조금이라도 올려보기 위해서는 경합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는 것처럼 좋은 방법은 없는 거니까 아마도 그걸 고려를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어느 정도 붐업이 이루어질지는 좀 뭐 두고 지켜볼 일 아니겠습니까? 네, 한번 지켜보시죠. 네. 지금 해바라기님이 마이크가 비 맞는 중인가요? 해주셨는데 살짝 잡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점검을 그래요? 하고 있으니까요. 예. 네, 참아주세요. 조금만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 금요일 여야가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전격 합의를 했죠. 그런데 벌써부터 과연 합의한 대로 될까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에 여야 합의안에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일주일간 시한을 정해서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이번 주 처리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초 합의안이 발표된 직후 존중한다던 대통령 당선인 측도 합의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을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이 모습들과 함께 잘 듣고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여야 합의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성토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뉴스 들으신 그대로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고 의원총회까지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준석 대표가 급기야 최고위원 회의에서의 재검토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이게 이제 그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한번 좀 분석을 해보죠. 최악의 경우는 국민의힘이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민주당이 원안대로 처리하는 이 수순만 남게 되겠죠. 국민의힘이 정말로 합의 파기로 나오게 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영배 의원 탈당 이게 꼼수 아니냐 이러면서 역풍에 이제 휘말렸었는데 오히려 이 역풍을 국민의힘에 그냥 그 스무스하게 넘기고 원안 처리의 명분을 확보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다음 수순은 자명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볼까요? 제2의 타협 가능성.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큰 틀은 그러니까 유지하되 거기서 다시 미세 조정을 해서 2차 타협을 할 가능성. 이걸 한번 보죠.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지금 합의 이후에 국민의힘 안팎에서 터져나온 비판 가운데 핵심은 그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했던 6대 범죄 가운데 2개만 남겨놓고 4개는 이제 경찰로 넘기는 건데 네. 이 가운데 왜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를 넘기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민주당이 이걸 다시 검찰에 주는 제2의 타협을 해야만 된다는 얘기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비판을 정리를 하면 그렇죠. 이걸 그러면 다시 검찰에게 주는 걸 민주당이 수용을 해야만 제2의 타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초 합의보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부정의 모순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왜? 민주당은 애당초 그러니까 접근법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분리를 해야 된다는 취지였으니까 네. 하나라도 더 빼는 게 원래 민주당의 주장에 부응하는 것이죠. 이건 뭡니까? 쉽게 하면 역진이죠. 역진. 유턴하는 것이잖아요. 네. 따라서 유일한 관전 포인트는 정말로 국민의힘이 합의 파기로 나오느냐 바로 이 문제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한쪽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고 반면에 합의의 주역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합의의 불가피성을 항변하고 있던데 제가 볼 때는 비판하는 사람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인물은 따로 있죠. 바로 윤석열 당선인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배현진 대변인이 가장 명확한 당선인의 입장이라면서 전한 게 바로 조금 전에 뉴스에서 들었던 거거든요. 일련의 과정들을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만 들어선 윤석열 당선인의 명확한 입장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간 보니까 서로 해석이 다 갈리던데요. 네네. 한쪽에서는 우려라는 단어에 밑줄 치면서 윤석열 당선인도 부정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명시적으로 반대 비판 입장을 내놓은 거에 비하면 윤석열 당선인은 단정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냥 지켜보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오히려 여기에 지금 밑줄 긋는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리무중이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다만 아주 그 재미있고 중요한 관전 포인트 하나는 나온 게 있죠. 어떤 거죠? 이 중재안 처리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2명의 상징 인물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거죠. 합의의 주역인 권성동과 합의의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이준석. 이른바 윤핵관 대 이준석. 그러니까요. 이 구도가 지금 다시 짜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 구도 속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윤심은 어디로 가는 거냐? 또 프레임은 이렇게 짜이게 된다는 것이죠. 또 윤심이 어디로 가는가? 이게 또 주목할 점이다. 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타공인 윤핵관이잖아요. 그렇죠. 설마 윤석열 당선인과의 교감 없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였을까?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저도 그게 사실은 제일 궁금했던 거건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확인이 안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결국 확인은 안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네네. 정말로 그 권성동 의원이 이 중대 사안을 윤석열 당선인과의 사전 교감 없이 덜컥 사인을 했을까? 그러니까요. 여기에 사실은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러면 거꾸로 이준석 대표는 눈치 없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을까?
오히려 또 이런 분석이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을 읽고 먼저 치고 나온 거다. 그러니까요. 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파란 하늘님이 아닙니다. 배후는 한동훈 후보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준석 대표가 주말에 한동훈 후보자랑 통화를 또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아까 이제 그 국민의힘 안팎에서 비판 입장이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한동훈 그 후보자는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온 그 전 단계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또 일체 말이 없었을까요? 했겠죠. 복잡하네요. 윤심은 어디에 있는지 복잡하네요. 네. 일단 촌철님들의 반응을 좀 살펴드리면 5719님 양쪽 다 검찰 수사 안 받아서 좋을 것 같은데 괜히 싫은 척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꼬집어 주셨고요. 네. 김양희님은 어쩐지 쉽게 간다 했습니다. 무슨 꼼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고 네. 김정원님은 우리 국회가 언제부터 협치했다고 약간 네, 자주 섞인 말씀. 희망님 여태까지 뭐하고 시간을 더 준다고 해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시작하세요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예. 어떻게 진행이 될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잠시 후 3부에서 또 여야 입장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 들어주시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무거운 심정으로 오는 25일과 26일로 예정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이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한 후보자 측은 여전히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생활 침해 우려, 서류 보존기간 만료, 영업상 비밀이므로 제출이 불가함이란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검증에 필수적인 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에 위임해준 권한은 유명무실해질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인사청문 일정 재조정을 위한 협의에 나서 주십시오. 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입니다. 네. 한덕수 총리 후보 청문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여기에 가세를 했습니다. 부동산 관세청 관련해 전체 30건 정도의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배우자 또는 후보자가 미동의해서 아직까지도 자료 제출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가세를 했거든요.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네. 좀 공조에 나선 건데요. 근데 청문회가 사실 오늘과 내일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청문회 하루 앞두고 이런 요구를 했다? 뭐 일종의 기싸움이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그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겠죠. 특히 조금 전에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합의안에 대한 내용 사태가 있었다라는 점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합의 파기 쪽으로 만약에 기울어서 그런 분위기를 타게 되면 그 여파가 청문회에 미칠 공사는 커지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해놓고 협치를 내세우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나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원만한 처리를 요구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민주당은 당연히 강경 대응으로 나올 것이고 거기서 당연히 고리로 걸 건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총리 청문회로부터 이제 청문이 시작이 되는데 이 기싸움은 더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그 자체로만 한정해서 공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 문제와 연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좀 함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봐야 할 점이 자, 자료 제출이 너무 부실하다라는 이 지적인데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회가 열릴 때도 사실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똑같은 주장을 계속 했던 기억 있으시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의 주장, 어느 한쪽만의 문제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 자료 제출이 어느 정도로 심하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거는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예로 제가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아닌 또 한 명의 인물을 예로 들겠습니다. 바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아, 그분 네. 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이 경북대에 요청한 자료가 모두 123건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56개 항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를 했다는 건데요. 이유를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개 및 제공이 제한된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냈다는 건데 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 이유일까? 이걸 한번 세밀하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딱 상징적인 사례가 있는데
정호영 후보자의 두 자녀가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때 이 편입학 전형 평가위원들의 명단과 그 두 자녀에 대한 평가표를 제출하라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름은 없이 평가위원 숫자만 기재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단과 평가표를 달라고 했던 이유는 혹시 정호영 후보자와 연결된 평가위원이 그렇죠. 어떤 쏠리는 어떤 평가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달라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른바 아빠 친구. 그렇죠. 네. 근데 평가위원 숫자만 달랑 적어서 보내면 검증이 되겠느냐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의 뭐 이 정도면 노골적인 자료 협조 보이콧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어차피 그 이번 청문회에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나중을 위해서라도 네. 자료 제출 거부를 제한하는 뭔가 제도적 장치가 강구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꼭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필요하다면 사정기관의 감사, 조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건 누가 한 말이냐면 정호영 후보자가 한 말입니다. 네. 이런 말을 하셨던 분이 왜 이렇게 자료 제출에는 소극적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사실 청문회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인데 왜 제도적 보완은 지금까지도 안 했을까요? 이게 이제 이 화장실의 법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그러니까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여당이 되어버리면 보위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야당이 되면 공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보위의 가장 중요한 가장 강력한 실드가 뭡니까?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가 이제 연동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이게 핑퐁 게임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네. 까칠한 곰탱이님이 보이콧 한다고요? 세금 도둑들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청문회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네. 사마나팔육님은 한덕수 후보자 국회를 존중하셔서 확실히 검증 받으세요. 자료 제출하라는 얘기겠죠. 4432님 그 옛날 김종필 총리 서리가 생각나네요. 네, 6개월 갔었죠. 6개월. 네, 김동희님 청문회 문재인 대통령처럼 그냥 임명하면 됨이라고 해주셨는데 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준을 거쳐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조금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청문회는 뭐 어떻게 될까요? 열릴까요? 글쎄요. 이게 지금 바로 열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문회를 강행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인준 표결을 하려면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뭐 단독으로 청문회를 연다고 하더라도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어렵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민주당은 오히려 어떤 그 표결 보이콧에 나설 명분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일단 좀 설득 모드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이 설득할 게 과연 민주당만인지 후보자도 좀 설득하셔야 되는 게 아닌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초원님이 배째라식의 뻔뻔함이 인사청문회를 임하는 후보자들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라고 꼬집어 주셨거든요. 네. 낼 건 내고 검증을 확실하게 받는 그런 후보자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G20 재무장관 회의를 동행 취재했던 기자들과 만나서 일종의 고별사를 했어요. 네. 임기 중에 가장 아쉬웠던 것으로 부동산 시장 대책을 꼽았고 가장 보람찼던 일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꼽았는데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과 당시 홍두삼이라는 별명의 상처도 많이 받았다. 홍두삼이, 홍남기와 용두삼이를 합친 말로 불렸고요. 또 네. 정치권에서 백기를 자꾸 든다고 해서 홍남기와 백기를 더해서 홍백기라고 불린 것에 대해서도 상처받았다고 했는데 네. 이 고별사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홍두삼이란 말은 결국은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막는다고 해놓고 왜 못 막았냐.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붙였던 별명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정반대의 비판도 엄청 거셌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100%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지급에 철벽을 치는 모습에 홍벽이라는 말도 나왔었거든요. 자, 양극단의 시각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음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별명을 통해서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간극을 어떻게 좁혀가느냐. 이게 결국은 차기 정부의 과제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나저나 아무튼 홍남기 경제부총리 저희도 이 JB타임스에서 참 숱하게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많이 했죠. 미운정 고운정이란 말이 있죠. 우리나라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 이 말씀도 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꼭 한번 인터뷰에 모시고 싶었지만 결국 거절을 해서 이루어지진 못했는데 아직도 임기가 조금 남으셨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인터뷰해 고별 주시면 인터뷰? 네, 참 좋겠다. 다시 전화를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홍남기 부총리 재임 기간이 2018년 12월부터 3년 반입니다. 네. 역대 최장수 기재부 장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비결이 뭐였는지 좀 듣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JB타임즈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